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신 6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192인 서브넷의 IP 주소에서 호스트 식별자의 비트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5, 255, 255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C클래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때는 이 마지막 부분은 192를 이진수로 표현을 해 봅니다. 자,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1000000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32, 64, 128의 자리 해서 11 맨 뒷자리가 이렇게 되는군요. 자, 서브넷 마스크가 이거다라고 그랬죠. 그럼 연속된 1의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요? 바로 그룹을 위한 자리죠.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이다 말을 하고, 자, 뒤에 있는 이 0인 부분은 이제 호스트 부분이다. 한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호스트 비트는 0인 비트 수 몇 개가 되는 거죠? 바로 6개가 되는군요. 그래서 6비트가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무선 팬 기술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양한 기기 안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도록, 자, 보면은 이제 문제 자체가 어때요? 이제 무선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에릭슨, IBM, 노키아, 도시바와 함께 개발을 했고, 이제 이걸 알면 좋죠. IEEE 802.15입니다. 15.1에 규격에서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15.1에서 발표된 거는 이제 블루투스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약 10cm입니다. 10cm 정도로 가까운 거리고 장치 간의 양방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NFC, 여러분 이제 가깝게 대줘야 되는 거고, 결제가 얼마다라는 것을 해당된 부분에 알려줘서 자,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도 아마 NFC 기능이다. 핸드폰으로 이제 대서 결제를 하는 그런 거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IEEE 15.4 기반 펜 기술로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저가의 센서 네트워크 구현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지그비가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이동 애둑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M은 이동 모바일이고 A가 애드훅이 되고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동 애드훅 네트워크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동이다 라고 나왔고 네트워크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유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선으로 기반을 하는데 유선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산악 지역이라든지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라든지 전쟁터 이런 데서는 이제 유선이 연결되지 못하겠죠. 이럴 때 망 없이 단말기로만 이동 단말기로만 이제 구성된, 일단 망 없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얘는 무선이 되겠죠. 무선 지역의 통신망 좀 어렵죠. 이거를 이제 이동 애드훅 네트워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건 어때요? 전송 거리라든지 또 전송 대역 폭의 제약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 노드는 호스트 기능과 라우팅 기능을 이제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이동 단말기가 호스트와 라우터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이동 에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노드에서 전송되는 트래픽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간에 네,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다중 호흡 네,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와도 통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보안, 라우팅 지원이 여러 노드 간의 협력에 의해서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 단말기가 호스트 기능, 라우터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개발, 그리고 이제 얘가 무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살펴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철수가 영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아닌 것은 보세요.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키가 2개가 있죠. 암호화할 때 쓰는 키가 있고 해독화 시킬 때 쓰는 키가 있습니다. 암호화 시킨 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는 거고 해독하는 것은 이제 비밀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한다. 맞죠? 다음에 이번에 공개키의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 철수는 자신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평문을 암호한다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공개키가 아니죠.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한다. 즉 해독한다 라는 겁니다. 자, 65번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메시형이다. 그럼 어떤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메시형이라 그러죠. 스타형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다른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자, 트리형은 이제 이런 형태로 구현된 걸 말을 하고요. 버스형은 이렇게 하나의 길에다가 하나의 공용 회선을 이제 연결한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형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걱정되는 것은 뭐죠? 회선수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뢰성은 좋지만 회선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스타형이 되는 거죠. 네, 스타형. 중앙의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노드가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는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트리형이다 라는 것은 고리 순환형이다. 틀렸죠. 네, 트리는 이제 이런 모양이지 순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자, 4번은 하나의 선형 통신에서 여러 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제 보안, 공격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 뭐가 나왔어요? 좀비 PC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스 공격이 있고 디도스 공격이 있죠. 도스 공격은 한 대의 컴퓨터가 서버를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거고, 디도스는 이제 막 만 대, 5만 대라는 컴퓨터가 해당되는 서버를 각각 이렇게 좀비 PC라고 그러죠. 공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답은 바로 디도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새로운 용어로서 1번에 보면 키 로거가 있죠. 키 로거. 네, 키 로거. 키 로거다라고 하면 키보드의 움직임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해킹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답은 몇 번이냐요? 2번 디도스가 됩니다. 67번입니다. 주소 변환을 위한 ARP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RP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IP 주소를 사용을 하죠.
자, 이 IP 주소를 따서 우리 이제 회사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선이 이렇게 왔을 때 누구한테 전송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 누구에 해당되는 맥 주소인지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게 바로 ARP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렸죠. 네. 그래서 1번에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에 보면 ARP 요청은 해당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와 라우터에게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 보내할 때 여기에 해당된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이렇게 이제 다 누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전체 브로드캐스트 된다라는 뜻이고,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한테 이제 엽서가 와서 여기 이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뭐 홍길동한테 엽서가 왔는데 누가 홍길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홍길동한테 엽서가 왔다,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여기 이제 홍길동이가 있죠. 제가 홍길동인데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니캐스트가 됩니다. 1대1이 되는 거죠. 네. ARP 응답은 ARP 요청을 전송한 요청자한테 이제 유니캐스트 된다라는 거고요. ARP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획득한 주소값을 이제 자기들 테이블이 있겠죠? 네, 그 테이블에 저장해서 통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얘가 이제 100번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테이블표에 100번은 홍길동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엽서가 또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너가 홍길동이지 라고 해서 바로 지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군요. 자,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이 나왔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MIME가 있군요. 그 다음에 TFTP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넷이 있습니다. 다음에 DHCP가 있군요. 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MIME는 우리가 어쩔 때 사용이 되나요? 네, 멀티미디어적인 이메일을 보낼 때 네, 이메일을 전송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얘는 무슨 계층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응용 계층에 있습니다. FTP인데 앞에 T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한 FTP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복잡성을 감소시킨 소규모의 FTP다. FTP가 이제 파일 송수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별도의 인증 절차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텔넷은 이제 원격 접속이 되는 거죠. 원격 접속을 하려면 내가 상대방 컴퓨터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방향, 양방향, 네, 쌍방향, 양방향 로 이루어집니다. DHCP는 어때요? 동적으로, 다이나믹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MIME 전송계층이다. 틀렸죠? 2번에 인증을 필수로 요소한다. 틀렸죠? 네, 맞는 것은 바로 3번. 텍스트 기반 양방향 통신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응용계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시켜 주는 것은 DNS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웹서로부터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응용 계층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웹이라는 말이 나왔죠. 웹으로부터 정보를 읽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ww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HTT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SMTP는 뭐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자, 이메일에 있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IMAP도 어때요?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 TP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UDP. 네. 자, UDP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유니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대화형 오디오, 비디오 이런 데이터 간의 이제 전송을 위한 전송 계층의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 기법을 프레임 전송 효율이 좋은 것부터 나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네, 전송 효율이 좋은 거, 프레임 전송 효율이 좋은 것부터 나열을 하세요라고 그랬고,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할 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전송 대기 시간만 고려하되 전송의 대기 시간만 고려하고 송신 수신단에 요구되는 어떤 복잡도, 구현의 복잡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이제 무시를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요. 네, 가장 효율적인 건 뭘까 보는데 먼저 이게 뭘 의미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1번에 있는 이제 정지 후 대기다라고 보이죠? 이거는 뭐요? 하나의 프레임을 하나를 이제 딱 상대방한테 전송을 하고 나서 대기를 하는 거죠. 대기. 대기한 다음에 저쪽에서 잘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거 전송하고 세 번째 거 전송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하나를 보내고 쉬고 하나의 프레임 보내고 쉬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복귀다라는 건 go back n ARQ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건가요? 내가 이제 프레임을 얘는 연속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6개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1, 2, 3, 4, 5, 6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저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3번에서 오류가 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난 데부터 끝에까지 3, 4, 5, 6을 다시 전송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기억보다는 그래도 니은이 더 낫죠. 한꺼번에 보내니까. 선택적 반복은 무엇입니까? 네, 데이터를 6개를 보냈다. 한꺼번에 3, 4, 5, 6개를 한꺼번에 보냈다. 네, 저쪽에서 3번에서 오류야 라고 했을 때 3번 하나만 다시 재전송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군요.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이루어지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1번입니다. OSI 7계층 중 브릿지가 복수의 렌을 결합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계층은 해죠. 자, OSI 7계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 대내, 전세, 표,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전세, 표, 응이다 라고 했는데 물리적인 계층이 바로 렌을 구축하는 단계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렌과 렌을 연결하는 바로 이제 브릿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는 겁니다. 72번입니다. 이더넷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인 CSMA/C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용해서 써야 되는데 한 번에 한 대의 컴퓨터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질서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네.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매체를 접근을 하는 방식을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 그 중에 CSMA/CD 방식이 있는데 CSMA/CD 방식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다가 누가 내려와서 전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충돌이 발생이 되면 전체 다 방송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풀리면 다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 CSMA CD 방식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IEEE 802.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른 거죠. 2, 3, 4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고요.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정말 먼지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일정한 크기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3번은 방금 설명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 도착할지 예측 시간을 지연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여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 요구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효한 전송 효율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토콜이 나와 있냐면 ARP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UDP, 그 다음에 MIME, 그 다음에 DHCP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나와 있군요. 그럼 여러분이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RP 같은 경우는 어쩌? IP 주소를 뭘로 바꿔줘요? 네, MAC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하고, UDP는 이제 TCP UDP를 할 때 비신뢰성이다. 특징적인 게 비연결형이다 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MIME는 뭐죠? 멀티미디어적인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송수신할 때. DHCP는 뭐죠? 동적인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설명은 맞나요? 틀리죠. IP 주소를 MAC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 TCP에 비해서 전송 오버헤드가 적다라는 거죠. 그냥 전송해주고 끝나니까 우리 집 문 앞에 택배를 그냥 놓고 가버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4번, 이제 동쪽으로 가용한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이다. 맞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TCP IP 프로토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구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 있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 계층을 이제 다른 말로 인터넷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자, 75번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이제 변환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IP 주소다라고 하면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하는 것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상호 변환해 주는 걸 누가 하나요? DNS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팬을 위한 통신 규격으로서 IEEE 802.15.1 표준으로 채택된 통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에 마우스를 연결한다든지 또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다. 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7 계층 중 종점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다루는 계층이다. 종점 간의 연결을 관리를 하고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를 하는 수행 계층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핵심은 여기가 있죠. 종점 호스트 간에 종단 간에 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위 계층부터 나열을 한다면 물대내, 네, 전세, 표, 응이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한 단계당 건너뛰어서 전송 계층도 네,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신뢰성 있는 전송은 아직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접 노드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이고, 자, 여기는 이제 인터넷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종단 간에, 예, 인터넷 보면은 이거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나눠 갔잖아요. 이걸 종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단과 종단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은 바로 무슨 계층이다? 전송 계층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8번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송신 측이 오류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적인 정보를 프레임에 첨가를 해서 전송을 하고, 수신 측이 오류 검출 시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ARQ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송 구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오류에 대한 발생을 송신 측에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그 오류가 발생한 블럭을 다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낼 것이냐라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stop and wait ARQ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go back and ARQ 방식이 있었고, 선택적으로 보내는 selective, repeat, 자, ARQ 방식이 있었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서 한 번에 한 문자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자, 시작 비트, 스타트 비트와 정지 비트, 스탑 비트를 사용하는 전송 방식은 그랬습니다. 네, 한 번에 한 문자만 보내는 방식. 그게 바로 뭐가 되나요? 네, 비동기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동기식 전송은 뭐요? 자, 미리 정해진 문자열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전송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동기 전송이다 라고 합니다. 자, 80번입니다. 인터넷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전자우편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왔죠. 네, 나열된 프로토콜은 모두 전자우편에 사용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가 있군요. 웹사이트 간의 콘텐츠를 교환하기 위한 XML 기반의 기술이 되는 것이고, CGI다 라고 그랬는데 웹 서버상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 홈피다 그러면 방명자, 방문자 카운트, 게시판, 방명록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으니까 서버에 있는 해당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CGI다 라는 거고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웹 캐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캐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보관된 거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정한 내용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요. 이제 프락시 서버를 거치게 됩니다. 프락시 서버.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없으면 서버에 가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을 자, 뭔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없으니까 여기에 가서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홍길동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보관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서버를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그게 이제 웹 캐시 방식입니다. 어떤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고 이제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